그림과 같이 AB, BC, CA의 길이가 각각 3루트 2, 4, 그 다음 루트 10인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근데 이 ABC의 세 선분 A, B, B, C, CA 위에 각각 점 D, E, F가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 삼각형 D, E, F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 즉 선분 DE, 선분 EF, 선분 FD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이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걸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최소값이 P분의 Q루트 5꼴일 때 이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됐죠?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 중에 요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였냐 하면 요게 X축이고요. 요 X축 위쪽에 두 점 A, B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요. 요 상황에서 AP, 선분 AP의 길이와 선분 BP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를 풀어봤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었느냐? 이 문제를 풀 때 A가 됐든 B가 됐든 두 점 중에 한 점을 X축에 대칭 이동을 시켰던 거 기억나시나요? 요렇게. 그래서 요 대칭 이동한 요 점을 우리가 A-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요렇게 구렸고 그 다음에 여기 X축과 만나는 요 점을 우리가 H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 PAH와 삼각형 PA-H가 합동이 돼요. 왜 합동이 되냐 하면 먼저 A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A-니까 여기가 직각이 될 거라는 건 알 수가 있고요. 게다가 AH의 길이와 A-H의 길이가 서로 똑같을 거다라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삼각형에서 이 선분 PH죠. 요거는 두 삼각형이 공유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삼각형 PAH와 PA-H는 SAS 합동이 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요 PA의 길이와 그 다음에 PA-의 길이는요. 이 P라는 점이 X축 어디 위에 놓여 있더라도 서로 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원래 문제는 선분 AP의 길이에다가 선분 BP의 길이를 더한 것이 최소가 언제 되느냐, 그러니까 최소값이 얼마냐 이걸 묻고 있었는데 어차피 점 P의 위치에 관계없이 AP와 그 다음에 A-P의 길이가 똑같다면 그냥 요거를 생각하지 말고 요렇게 두 개를 더한 놈의 최소값을 생각하면 됐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요렇게 두 개 더한 거의 최소값은 언제냐 하면 바로 B점과 A-점을 그냥 쭉 그죠? 선분으로 연결했을 때 요 선분 A-B의 길이가 바로 요렇게 주황색과 녹색 선분 길이의 합의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럼 요때 여기 P점이 여기에 와 있다고 친다면 결국 B에서 A-를 가는 최단거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가는 게 최단거리잖아요. 요렇게 간다면 요건 돌아서 가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쭉 일직선으로 간다. 그때가 최소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삼각형의 세 변으로 본다라면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는 항상 크죠. 따라서 이렇게 간 놈이 이렇게 간 놈보다는 항상 큽니다. 그지? 결국 요놈 더하기 요놈의 최소값은 그냥 B에서 A-로 쭉 가는 요 선분 BA-의 길이와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요놈을 이 문제에 적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여기까지 얘기를 했더니 근데요 선생님 이 문제에서는 A와 B가 좌표가 주어지잖아요. 고정된 점이고 P점만 움직여서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얘는요 D, E, F가 모두 다 얘 위를 움직여요. 그럼 이런 상황에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삼각형의 가상의 좌표축을 하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 B점을요 원점으로 둘 겁니다. 그리고 C가 X축 위에 놓여있는 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 놈을 X축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요 놈을 y축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C점의 좌표는 금방 구해요. 왜냐하면 BC의 길이가 4이기 때문에 요 놈은 4,0이라는 걸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렇다면 이제 A점의 좌표를 알아내야 될 텐데 이 A점의 좌표는 얼마인지 쉽게 알아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얘를 그냥 A, B라고 놓는다면 요 AB의 길이가 3루트이고 CA의 길이가 루트 10이라는 거로부터 이 스몰 a와 스몰 b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AB의 길이가 3루트이니까 요 두 점 A와 B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는데 거리라면 원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겠지만 루트를 없애면 얘도 제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제곱하면 equal 18이다. 요렇게 우리가 식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CA의 길이가 루트 10이니까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A 빼기 4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B 빼기 0의 제곱이니까 B제곱이겠죠? 요놈의 루트가 루트 10이니까 루트를 없애주면 그냥 equal 1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전개해보면 A제곱 빼기 8A 플러스 16 플러스 B제곱이 equal 10이 되는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8인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따라서 요거 두 개 대신에 18을 딱 이용을 하면 결국 마이너스 8A 플러스 34가 equal 10이 됩니다. 따라서 8A equal 24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A가 3이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A가 3이니까 A에다가 3을 여기다 갖다 넣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놈이 9 되면서 결국 B제곱은 9가 되고요. B라는 놈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두 개의 값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잡은 이 좌표축에서 본다면 점 A가 일사분면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좌표, Y좌표가 전부 양수여야 돼요. 따라서 B도 양수여야 되고요. 결국 B는 그냥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 삼각형의 꼭지점 A의 좌표는 3,3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세 꼭지점의 좌표를 다 구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어떤 생각을 할 거냐 하면 여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 F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물론 이 F는 고정된 점은 아니에요. AC 위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F가 AC 위를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자, 첫 번째 이 F의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요렇게. 요 놈을 우리가 F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2하고 F1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요 놈과 X축의 교점을 우리가 H1이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까 봤던 거랑 똑같죠? 여기가 직각이 될 거고요. F의 H1의 길이와 F1과 H1의 길이가 서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EFH1과 EF1H1에서 이 변 EH1은 두 놈이 서로 공유를 하고 있죠. 따라서 삼각형 EFH1과 EF1H1은 SAS 합동이 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바로 EF의 길이와 EF1의 길이가 항상 똑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 이건 F가 AC 위 어디 위에 놓이더라도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EF1과 EF1까지의 거리는 항상 똑같은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가 지금 원점이고요. 이 A점은 3,3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 직선 AB의 방정식은 뭐가 될까요? 너무나 쉽죠? Y는 equal X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F를 Y는 equal X에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쯤 있다.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F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F2와 또 D를 연결하면 여기 요 만나는 점이 생기는데 여기를 또 H2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요 놈이 이제 대칭 이동이니까 똑같이 여기가 직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의 H2까지의 길이와 F2에서 H2까지의 길이가 서로 똑같을 겁니다. 그죠? 게다가 삼각형 DFH2와 DF2H2에서 이 변 DH2는 서로가 공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세모로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 똑같죠? DFH2 삼각형과 삼각형 DF2H2는 서로 SAS 합동이 됩니다. 그 얘기는 또 뭐냐? 요 DF까지의 거리와 D에서 F2까지의 거리가 항상 똑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
언제 이 f가 AC 위 어디에 놓이든지 관계없이 이 두 놈의 길이는 항상 똑같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은 요겁니다. 요렇게 DE를 파란색으로 연결해 주면 삼각형 DEF의 둘레의 길이니까 요거 파란색 선분, 녹색 선분, 주황색 선분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주황색이 요거 길이가 두 개가 똑같다고 했고요. 녹색은 요렇게 두 개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파란 거, 주황색, 녹색을 요렇게 세 개를 보는 게 아니라 요걸 지워버리는 겁니다. 요거 지워버리고 요거 지워버려서 주황색, 파란색, 녹색 요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놈 더하기 요놈 더하기 요놈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이거 아까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즉 이놈은요. F1에서 F2까지 가는데 최단 거리로 가는 게 어떻게 가는 거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결국은 F1에서 F2까지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가는 게 최단 거리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D라는 점이 여기 놓이면 되고요. 그죠? E라는 점이 여기 놓였을 때가 바로 그러면 요놈이 이제 녹색, 파란색, 주황색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 F1이라는 점에서부터 F2까지의 거리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학생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 그건 지금 F가 여기 있을 때 얘긴데요. F가 막 바뀌잖아요. 그치? F가 바뀌어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요 주황색 두 개가 똑같아지는 건 항상 그런 거고요. F의 위치가 바뀌어도 요 녹색 두 개가 똑같아지는 건 항상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F의 위치가 바뀌어도 그때마다 F1과 F2의 좌표가 바뀌겠죠. 그렇지만 최소값이 F1부터 F2까지의 거리가 된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F의 위치가 변함에 따라서 F1과 F2가 바뀔 텐데 이게 변할 때 F1과 F2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게 언제며 그때 그 값이 얼마일까?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느냐? 요 직선 AC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이 직선 AC는요. 두 점 A와 C를 연결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를 구해보면 4 빼기 3분의 0 빼기 3이 됩니다. 그래서 X끼리 뺀 거, Y끼리 뺀 거죠. 그래서 요놈이 마이너스 3이 돼요. 자, 그렇다면 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X고요. 그 다음 4,0을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다 4 넣었을 때 Y가 0 나와야 됩니다. 요렇게 우리가 금방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F라는 놈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F의 좌표를 뭐라고 놓을 거냐 하면 X좌표를 T라고 놓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Y좌표를 S라고 한번 놔보도록 하죠. F의 좌표를. 그러면 이 S와 T 사이에는 S는 equal 마이너스 3t 플러스 12라는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요걸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F1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t, s라는 요 점을 x축에 대칭 이동한 점이니까 x좌표는 그대로 유지, y좌표만 부호가 바뀝니다. 됐죠? 그 다음 이 F2의 좌표는요. 요 t, s를 y는 equal x에 대칭 이동한 점이니까 요 점은 x, y 좌표가 자리를 바꾸겠죠. 그래서 s, t가 됩니다.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최소값은 결국 이 s, t와 t, s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자, s 빼기 t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요 놈에서 요 놈 빼면 플러스 t 플러스 s의 제곱이 됩니다. 이놈의 뭐가? 루트가 우리가 구하는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걸 정리해보면 요거는 한 번은 마이너스고 한 번은 플러스니까 결국 마이너스 2배의 st와 플러스 2배의 st는 없어집니다. 남는 놈은 뭐가 남냐 하면 2배의 t제곱 플러스 2배의 s제곱 요렇게 남아요. 이놈의 루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결국 이놈은요. 루트 2를 밖으로 끄집어낼까요? 결국 요렇게 되면 요 놈은 t제곱 플러스 s제곱 요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가 최소가 될 때 t와 s가 얼마겠느냐를 s와 t의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요 S와 T의 관계식이 저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이놈 전체가 최소가 되려면 T제곱 플러스 S제곱만 최소가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T제곱 플러스, 자, S 대신에 요걸 넣는 겁니다. 마이너스 3T 플러스 12를 넣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이 최소가 될 때에 그 값이 얼마인지를 먼저 구해서 그 놈을 그냥 여기다 갖다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요거 전개해 보면요. t제곱 플러스 요놈은 9t제곱 됩니다. 빼기 72t가 되고요. 플러스 144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10t의 제곱 빼기 72t 플러스 144가 되는데 얘가 최소, 요놈의 최소값을 알고 싶으니까 요 2차식이네요.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t제곱 빼기 얘는 뭐야? 10분의 72t가 되는 거예요. 그죠? 플러스 144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 하면 요놈은 10에 약분하면요. 5, 20,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2로 나누면 2, 5, 10이네요. 그죠? 2로 나눠야 되겠네. 여기가 5가 되고 요놈은 36이 되어서 t-5분의 18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쵸? 예. 그러면 요거에서 누가 빠지냐면 이놈의 제곱이 빠져야 되니까 10 곱하기 얼마가 빠져요? 25분의 18의 제곱은 324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 19단까지 외우고 있잖아요. 우리 인도 애들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144라는 놈은요. 요거 약분해볼까? 요렇게 약분하면 요 놈이 5가 되고 요 놈이 2가 됩니다. 그래서 5분의로 우리가 통분을 하면 되기 때문에 5분의 얼마가 되는 겁니까? 5, 4, 20, 5, 4, 20, 5, 1은 5, 720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놈은 10배의 t-5분의 18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자, 요 뒤에 부분 계산해 주시면 결국 5분의 720에서 요게 5분의 648을 빼주는 거네요. 결국 720에서 648을 빼주는 거니까 요거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하면 2 되죠? 11에서 4 빼면 7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놈이 플러스 5분의 72예요. 결국 이놈의 최소값은요. t가 5분의 18일 때 5분의 72가 되는 겁니다. 그럼 t가 5분의 18이라는 게 요 사이에 들어오느냐라는 건데 결국 이 t는 f의 x좌표니까 요 3과 4 사이에 t가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5분의 18은 5분의 15보단 크고요. 5분의 20보단 크니까 요거 3과 4 사이에 있는 거 맞네요. 그러면 요 사이에 있을 때, 즉 5분의 18일 때 최소값이 5분의 70이라는 거 우리가 구하는 게 맞습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 요 안에 있는, 요 루트 안에 있는 요 놈의 최소값이 5분의 72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다 그냥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이 뭐가 되냐 하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5분의 72가 되는 거고요. 결국 얘를 계산해주면 루트 5분의 144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놈은 루트 5분의 12와 같은 거고요. 요거 유리화해주면 5분의 12 루트 5가 되는 겁니다. 이놈이 이제 우리가 구하는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는 얘가 누구랑 같을 때라고 했어. 얘가 P분의 Q 루트 5랑 같을 때 그랬으니까 P가 5고 Q가 1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둘은 또 서로 소인 자연수 맞고요. 따라서 P 플러스 Q라는 놈은 5하고 12를 더한 17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